안녕하십니까. 돌파리 배구 홈리스 가왕 내피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흥국생명 시합 요약 및 분석 후기 이거를 하기에는 제가 아직은 여유가 그 정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즘 오늘은 저번 시합 6라운드 통장팀과 있었던 조그만 에피소드 2세트 22대 20경에서 수지킴이 두 손으로 밀어넣은 공이 오바넷이 왜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갤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드려서 짧은 동영상이라도 조금 업로드를 하고자 핸드폰을 들었어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손이 많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오바넷이라는 것은 우리 팀 공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소유에 있을 때, 상대방 진영에 있을 때 손을 대는 것을 말하는데 마지막 말고 최초 접촉이 중요합니다. 원래 배구의 본질에는 위배되지만 푸싱 공격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손이 배구공에 접촉됐을 때랑 마지막에 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의 위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 손을 댔을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비디오 판독이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수지킴이 맨 처음에 볼과 접촉했을 때 이미 그 접촉한 상태가 상대방 진영으로 손이 넘어갔어요. 손이 접촉한 위치만 보면은 오버넷에 해당되는 위치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버넷에 대한 규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를 넘어가는 것, 한글을 많이 쓰더라고 약간. 자, 오버넷이라는 규정집에는 그 외국어를 안 씁니다. 공격을 하기 전이나 하는 동안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블로킹에서 선수가 네트를 넘어 볼을 접촉해도 자, 일단 블로킹 할 때는 오버넷이 반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배구를 좀 보신 경력이 좀 되신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수비할 때입니다. 블로커들의 얘기고 그 다음 줄 11.1.2 요거 공격을 할 때 이거는 공격자예요. 공격을 할 때 선수가 그 접촉이 자기 팀 경기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손이 네트를 넘어가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거 스파이크를 하는 사람이죠. 스파이크를 하는 사람이 최초에는 접촉할 때는 자기 진영에서 접촉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손이 좀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둘 다 최초 접촉할 때에 비해서는 맨 마지막에 공에서 떨어질 때는 상대방 진영에 손이 있어도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비잖아요. 수지킴이 수비를 하고 있고 공이 통장팀에서 흥국생명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블로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을 블로킹으로 봐야 되느냐, 블로킹으로 간주하는 건 맞습니다. 자, 간주하는 건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고, 자, 11-4 쪽을 볼게요. 그러면은 이 반칙, 5반의 반칙을 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상대팀이 공격 타구를 하기 전이나 상대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아니면은 하는 동안 상대편의 공간에서 상대 선수나 볼을 터치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공격을 할 때, 공격 타구를 딱 했을 때 상대가 손을 대고 그 뒤에 이렇게 손을 뻗어야 블로킹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블로킹으로 간주를 안 한다는 거죠. 아직 상대방이 공격수가 공에 손을 안 댔어. 근데 먼저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상대방이 토스를 받아서 공격을 하기 직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그 전 뭐가 있습니까? 세컨 토스, 2단 토스에도 해당이 되고, 주로 이제 2단 토스겠죠. 그리고 디그를 한 다음에 세터에게 올라오기 전, 그러니까 2단 토스 그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3단이 됐을 때 2단 토스를 받아서 3단 타구를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공격의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블로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네트를 넘어서 손을 공에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가 이게 됩니다. 왜냐면은 화면을 보시면 월드킴이 푸싱을 한 다음에 김하경이 수비한 공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이거는 1타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2타와 3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지킴이 푸싱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쟁점이 지금 임혜림이 2단으로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저 위에 상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허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임혜림이 2단으로 공을 받으려는 행위를 방해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김하경이 올린 공이 네트에 닿아서 다시 떨어지는 거를 임하경이 지금 받으려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방해를 했느냐, 그게 성립이 되려면은 지금 날아가는 공이 과연 네트에 걸릴 공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트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면은 임혜림이 받아내서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넘어가는 공이냐 아니면은 넘어가지 않고 네트에 걸릴 공이었느냐를 판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디오 판독으로는 지금 보면은 수지킴의 손이
공이 굉장히 최초 접촉 시에 옆에서 본 카메라가 2개가 있는데 최초 접촉 시에 오바넷을 하여서 IBK 진영 공 중에서 최초로 공을 접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오바넷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화면으로는 뭘 알 수가 없느냐 하면은 저 공이 넘어가는 공인지 아니면은 네트에 걸릴 공인지가 식별이 안 돼요. 왜냐면 옆에서 봤으니까 이게 요 네트가 그냥 일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의 높이가 가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에 비디오 판독이 가기 전에 슬로우 비디오로 봤을 확실합니다. 더 보기가 좋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공의 높이와 네트의 높이의 상관성을 파악하려면 이 화면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본 이 각도로 봤을 때 김학영이 올린 공이 네트에 걸려서 임혜림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놔뒀다면은 흥국생명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지킴이 블러킹을 했다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반의 반칙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서남원 감독관이 오바넷이 아니다, 합법적인 플레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기록지를 보시면 이게 네이버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방금 이게 김수지 오픈 성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픈은 저거 아닙니까? 약속되지 않은 플레이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하이볼 상황에서 뭐 월드킴이라든지 이런 윙 공격수 또는 센터가 오픈 토스를 받아서 공격하는 게 오픈인데 지금은 블러킹이라면서요. 근데 블러킹으로 간주해서 오바넷을 따질 때 블러킹으로 간주한다는 거고, 블러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블러킹은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즉 점프를 해서 스파이크를 했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것을 블러킹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공격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이 지점으로 넘어왔으니까 오바넷을 불지는 않지만 블러킹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킬로 본다는 거죠. 예, 다이렉트 킬의 일종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 코보 기록지에도 보시면은 오픈 공격 성공이 1개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록지 상으로는 블러킹으로 치진 않지만 블러킹으로 간주해서 오버넷의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의 플레이에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짧았는데, 이게 또 상대 진영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랑 우리 진영에서 상대한테 넘어가는 공이랑 또 이게 경우의 수가 또 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지킴의 플레이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이브 중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에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의 시합이 있죠. 그것을 천재지변이라든지 그에 준하는 큰일이 나지 않는 한 그동안 한두 번 본 것처럼 시합 화면을 보면서 라이브 편파 수다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들 놀러 오셔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라운드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수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하고 주말 같은 경우,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선거날도 그렇죠. 선거날 같은 경우 그런 때는 제가 좀 휴식을 좀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않고 월화목금, 근데 월요일은 주로 시합이 잘 없잖아요. 어쨌거나 월요일도 시합이 있을 경우 월화목금에는 되도록이면은 라이브 편파 수다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흥국생명이 아닌 다른들끼리 하는 시합에는 편파 중계를 하지 않죠. 중립적으로 할 거고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뇌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